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농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전처럼 관리하니까 잘 안 되더라. 다산성 모도는 뭔가 관리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 루이스 수의사님이 또 이제 강의 중에 말씀을 하셨던 내용 중에 뭐 유도분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옥시토신 또는 이제 몬잘 같은 이제 호르몬제의 사용이 굉장히 이제 잘 돼야 된다. 이제 정확하게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다음에 또 이제 루이스 수의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냐면은 이 분만, 그러니까 임신 기간이 다산성 모도는 굉장히 좀 이전의 모돈에 비해서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언제 이제 그 분만이 시작될지를 사실은 이전과 다르게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 농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전에 사용하던 호르몬제를 적용하던 방법들을 아주 많이 다르게 적용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전은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모돈을 관리할 때 사용했던 옥시토신의 사용 또는 유도분만제 사용을 했을 때 의외로 다산성 모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산이 발생이 됐던 거를 이제 실제 이제 이런 분만 기록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덴마크에서는 유도분만을 어떻게 하는지, 덴마크에서는 옥시토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좀 적용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제가 갔던 농장 같은 경우에도 유도분만제는 사용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100% 그냥 자연분만을 하게 놔뒀어요.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모험이죠. 어떻게 보면은 유도분만을 아예 안 했을 때 오히려 사산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. 일단 많은 농장들이 그렇게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농장 대표님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.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결과가 개선이 되려면 변화가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유도분만제 사용을 중지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에서 제가 갔던 농장 같은 경우에도 분만 중에 옥시토신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. 아주 분만이 늘어지거나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한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고요.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분만이 끝나고 나서 후산 처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우리 농장 모돈들한테도 적용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나니까 정말 눈에 띄게 사산이 줄었어요. 대신 보시면 요 세 분만 카드를 보면 전부 다 야간 분만이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맨 왼쪽부터 보면 6시 반에 왔더니 23마리를 실산을 나눴더라. 사산 하나 없이 잘났죠.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보면 아침에 5시 반에 들어와 보니까 22마리를 나눴는데 한 마리가 사산이더라. 실산이 21마리죠.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8마리를 아침에 6시에 보니까 났는데 6시에 보니까 한 마리가 사산으로 나왔고 7시에 보니까 또 한 마리가 사산으로 나왔더라. 그래서 이제 실산이 이제 16두가 된 거죠. 그래서 야간의 분만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지만 유도분만을 안 하니까 대신 오히려 사산은 예전보다 더 줄더라. 그 다음에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분만이 다 끝나고 후산 처치 목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사산이 예전보다 더 줄더라. 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모돈을 관리할 때 어떤 그런 방법을 그대로 또 다산성 모돈에 적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를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변화를 주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런 변화를 이제 외국의 사례를 참조를 해서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이 농장에서 실제로 유도분만제를 사용을 안 하니까요. 실제 임신 기간이 116일 후반에서 거의 117일 정도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농장은 예전처럼 1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14일에 유도분만제를 처음에 주사를 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원래 이틀을 더 있어야 제대로 분만이 돼가지고 나올 애들이 이틀을 먼저 나오게 강제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산이나 아니면은 태어나서 이제 폐사가 되는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 다산성 모돈의 특징을 잘 확인을 하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관리 부분에서 변경할 부분들은 변경을 해야만 다산성 모돈을 도입을 했을 때 농장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.